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여름방학 맞이하고 이미 일단 6평이 끝났고 앞으로 남은 시험은 9평과 수능이 있으니까 자, 어떤 방식으로 일단 공부하는 게 맞는지 자, 나는 반성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확인해 볼 거니까 자, 편하게 일단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을 다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이미 오늘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7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평이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일단 지났어요. 근데 어차피 일단 시험이 일단 이 정도 일단 기간 지나고 나면 약간 기억이 일단 흐려지거든. 자, 그러면 6평 지나고 나서 자, 나는 이제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어떨지 잠깐 좀 고민 한번 해봅시다. 전반적으로 제가 그날 당일날 평가를 했을 때 공통시험을 굉장히 쉽다라고 평가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일단 쉬운 게 맞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은 사실 그 당일날의 그 충격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일단 어려웠던 게 맞고 또 시험 끝나고 나중 가서 풀어보니까 할만하네.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 그 당일날 그 충격이 일단 가장 중요한 일단 난이도의 기점이니까 그 확률 통계 쉬웠고 기하 쉬웠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택 과목 제외하고 매우 쉽게 출제가 됐어. 그러면 이제 애들은 보통 이제 항상 매년 이제 약간 두더지 게임하는 느낌이거든. 한 번이 쉬우면 한 번이 일단 어려운데 얘처럼 6평이 쉬우면 약간 이제 긴장감이 살짝 좀 떨어지면서 뭐 적당히 뭐 요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러다 진짜 큰일 나니까 자, 긴장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되고 작년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은 6월달 시험지가 굉장히 독특하게 일단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9월달 갔더니 애들은 뭔가 뿜빠빠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9월이 상당히 쉬웠어. 그러니까 이제 성적은 뭐 상대적으로 일단 좋긴 하겠지만 이게 표준면수 제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는 크게 일단 안 바뀌었던 이제 그런 이제 뭐 이슈도 있었거든. 그래 나서 수능 가니까 뭔가 일단 6월과 9월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느낌으로 난이도는 그 중간쯤 일단 출제했는데 문제 스타일이 조금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해봐. 작년 6월달과 그 9월달과 수능 시험을 보면 그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 너네 좋아하는 MBTI 뭐 이런 걸 비슷하게 뭐 하나는 ENTJ, 하나는 뭐 ESFJ, 하나는 뭐 INTJ. 그러니까 왠지 시험지 성격이 일단 다르거든. 그래서 일단 이걸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매번 얘기하지만 6월 시험과 수능 시험 그리고 9월달 시험 이건 독립 시행이야. 그냥 중간에 테스트 이렇게 한다는 거고 계속 여러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느낌인데 이게 규모가 일단 상당히 큰 집단이다 보니까 가장 이들이 일단 신경 쓰는 거는 이 표준 점수의 고름 분포와 이 도수 분포의 아름다움 이런 걸 일단 집착을 이들은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뭔 소리? 안 할 수가 없거든. 왜? 어차피 일단은 빅데이터를 다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시험지는 한 번은 이렇게 찔러보고 한 번은 저렇게 일단 찔러 한 번은 이렇게 일단 쿡 찔러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다른 시험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6월달 시험이 쉽다고 해가지고 절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고 9월달은 이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조절돼서 공통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선택이 조금 쉬워지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건 변수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그래도 자는 시험 공부를 해주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자라고 하면서 뭐 시험 일단 이미 끝났으나 자 우리 잠깐 좀 느낌만 일단 살펴봅시다. 자 공통시험지 관련해서는 좀 교훈을 좀 말씀드리면 뭐 전반적으로 특이하게 일단은 좀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는 뭐 15번하고 할 때 22번 딱 요 정도? 근데 15번은 실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었어. 하지만 이 말 잘 보세요. 위치가 문제의 난이도를 만들지. 항상 그냥 쉬움에도 불구하고 15번이면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좀 쫄고 가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15번이라고 해서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니고 22번에서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 번호 가지고 너무 흥분할 건 아닌데 그래도 요즘 시험은 요 기준을 좀 지키는 것 같아. 너네가 좋아하는 그 기조. 이따 얘기할 거야. 11, 12, 13, 14, 15에서 난이도 순차적으로 조금 올리는 느낌이고 주관식에서 20번, 22, 1번, 22번 해서 좀 올리는 느낌이야. 예전에 이것도 중구난방인 적이 꽤나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15번에서 너무 일단 심각하게 볼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21번은 기억날 거야.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 문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설모의고사랑 교육청 시험지에서 굉장히 빈출되던 주제고 이 첫 시작은 교육청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일단 잘 알고 있어. 근데 특이하게 수능하고 평가원에서는 최초로 일단 출제된 문제니까 뭔가 이거랑 조금 비슷하게 일단은 볼 수 있는 문제가 일단 이제 뭐 평가원 오피셜로 일단 나온 문제는 그 예비시행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절대값 포함되면서 그 2028학년도 예비시행 문제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값 포함되면서 미분 가능성까지 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연계해서 좀 학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그 예비시행 시험지는 꼭 풀어두세요. 당연히 일단 풀어야 돼. 자, 그리고 22번. 난 그냥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학생들의 의견은 당연히 일단 이제 본인의 의견이니까. 근데 이제 내 의견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점들의 관계를 보면서 본인이 파악을 못했다고 이 문제를 발상이 심하다고 할 때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야. x좌표, y좌표 관계를 보면 지수랑 로그 엮여 있으니까 거꾸로 가면 역함수 뭐 이렇게 관계 생각하면 당연히 지수함수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던 문제거든. 그럼 어디의 문제일까? 고1 수학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튼 22번 스타일도 조금 특이하긴 했으나 본인이 파악을 못했다고 이 문제는 너 발상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일단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자, 어쨌거나 좀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일단 봅시다. 6월달 확률 통계는 진짜 하나라도 틀렸으면 그냥 이제 이유 없어요.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 27번, 28번, 29번, 30번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뭔가 처음에 장어문에게 출발도 안 했어. 그냥 이제 너무 단선적이고 단조롭고 너무 쉬웠거든. 근데 내가 본인이 확통을 선택을 했는데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 6월달 시험지에서 뭔가 하나 틀렸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물론 이 확률 통계 과목 특성상 29번과 30번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답을 결정해야 되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당연히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게 웬만하면 다 주관식을 일단 연습하자 이런 얘기까지 일단 해주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자 크게 일단은 어려운 건 없었으나 그럼 또 이제 확통 친구도 이 생각을 해. 나는 분명히 저 중에 좀 틀린 게 있는데 뭐 이 정도 나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모든 공부의 기본 중에 하나가 집에서 안 되면요 시험장에서 절대로 안 돼요. 기적을 바라면 안 돼. 집에서 되면 시험장에서 될까 말까거든.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당연히 일단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니까 본인 확률 통계 선택했다라고 치면 그래도 각 잡고 좀 열심히 난이도 높여서 했던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내가 찐통이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허수통통이도 있고 찐통이도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진짜 의미가 아무튼 알아서 이해하고, 그 찐통이들은 지금보다 공통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게 여러분한테 일단 유리하긴 하겠지. 그치? 왜 어차피 일단은 좀 상위권 이제 확통 선택한 친구들은 수학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 공통이 조금 쉬워지길 바래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물 떠놓고 계속 비길 수는 없지. 그래서 어쨌거나 본인이 일단 선택을 한 거니까 퍼펙트하게 그냥 100점을 맞자를 목표를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틀린 친구는 조금 반성이 필요해. 아무튼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미적분 일단 봅시다. 그 6월달 시험에 미적분 선택자가 40%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은 40%, 약 40%, 확통이 거의 한 뭔 소리야? 55%? 그리고 기하가 2.6%야. 근데 이건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계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 삼국지라는 거는 왜 삼국지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뭐 이 선택 과목 체제도 일단 내년 지나고 나면 이제 끝이 나니까 크게 일단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 이들의 나름 공식을 좀 찾은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잖아. 한번 기하를 어렵게 냈더니 애들이 온갖 난리를 치고 뭐 기하를 하면 좋다. 아니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어려웠던 기하에서 그 담아였으면 표준점수 거의 폭발 아니었어? 근데 어쨌거나 이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름 찾은 공식은 공통을 조금 수월하게 내고 미적분을 졸라 어렵게 내고 확통을 쉽게 내고 기한이 이게 또 집단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너무 또 특이하게 내면 안 돼. 그러니까 나름 좀 공식을 찾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 미적분 관련해서 6월달 시험은 그냥 단적으로 그 당일날은 진짜 어려웠던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보면 27번도 그 도형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3도 미였지. 3도 그게 아니고 3도 미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또 이제 미적분 관련해서 요즘에 또 도형이 안 나온 추세니까 또 공부 안 하고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어택 당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이제 뭐 상식적으로 풀었다라고 치자. 28번도 여러 가지 조잡한 해석들이 뭐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 번 미분하면 상수 사라져서 아무튼 이제 그냥 그 얘기가 일단 포인트하고 그러라고 일단 낸 것 같아. 과도한 해석일 필요가 없는데 시험장에서 과연 내가 28번 위에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이 일단은 풀 수 있을까? 이게 다른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레벨의 문제가 나와서 풀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려했을 때 28번 진짜 어렵던 문제가 맞지. 물론 29번 급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으나
이것도 센스 있게 케이스를 안 나눴으면 진짜 졸라졸라 할 게 많다. 그리고 30번은 이미 28번, 29번 어택을 당했기 때문에 또 이제 30번도 실제 일단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야. 식 세우는 과정도 마지막 계산도 만만치 않거든. 근데 나중 가서 이 미적 친구들은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당일날은 어렵다고 얘기해. 나중 가면 풀고 나서 해볼만 했네? 근데 뭐 그 느낌도 당연히 맞긴 하죠. 근데 난이도는 그날 그 당시에 일단 난이도를 딱 떠올리는 게 맞아. 그 시험장에서 그 패닉과 공포 그걸 생각했을 때 미적분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지가 맞지 않나. 그러면 잘 봐봐. 해설 강의를 다 잘 들었어. 근데 6평을 내가 미적분을 봤는데 27번, 28번, 29번, 30번 상관없이 3개를 틀리거나 다 틀렸다면 이런 난이도의 다른 시험지가 나왔을 때 너는 또다시 3개를 틀거나 4개를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지금 어차피 기간이 짧게 남았으면 짧게 남았고 길게 남았으면 길게 남았으나 그 정도 가지고 이 피지컬을 그렇게 올리게 약간 불연속 함수거든? 그러니까 난이도는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근데 너의 지금 실력은 딱 이 정도야. 이게 딱 점프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고 너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성비를 생각하면 만약에 이번에 6월달 시험에 미적분 3개나 4개 해서 다 틀린 학생은 해설 강의 보고 나서 해볼 만한데 이건 추후의 감상이고 실제 이거랑 비슷한 난이도나 조금 어려운 난이도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생각하자. 이 미적분을 선택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만약에 자존심 때문에 내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3개나 4개를 틀렸다면 조금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지 또 그렇게 하자는 거는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 이슈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제가 런이라고 일단 써놨는데 막 또 현우 씨 또 확통으로 넘어가라고 얘기 그게 아니야. 이건 다 너의 선택인데 자, 잘 들어봐. 만약에 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이 맞아요. 9월달 이후는 늦어요. 써놓은 거 봐봐. 확통론 하고 싶으면 지금 해야 돼. 지금 7월이거든. 7월, 8월 충분히 확통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맞아. 극복할 시간이 맞아. 근데 일단 나는 미적분 계속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확통은 고1 때 나왔던 순혈조합 이 정도인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 졸라 헷갈리네. 근데 마음은 급해.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친구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친구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야. 미적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넘어와서 처음에 저는 무조건 수업할 때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이거부터 일단 시작을 하거든. 거기서 씨발 이거 언제 곱하는 거 언제 더하는 거 헷갈리는데 그건 어디의 문제일까? 고1 수학의 문제야. 고1 수학부터 다시 가르쳐주잖아. 그래서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조금만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으려는 안 좋은 심보야. 그러니까 네가 일단 런을 했잖아. 런을 했는데 이 런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려면 일단은 그 전건 잊고 일단은 좀 진득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 뭔가 일단 본인이 생각해보다 규모가 일단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런을 한 것을 후회하고 또다시 일단 백할까? 그 런하고 백하고 런하고 백하면 이게 왔다 갔다 진동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천천히 해야 되고 이 확률 통계는 이 전체 체계가 이해가 돼야지만이 그냥 한 큐에 일단 뚫리는 과목이니까 뭔가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는 해. 근데 단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6월달 정도의 난이도 나오면요. 기존에 있었던 시발점 확률 통계도 차고 넘치고요. 제 계정으로 시발점으로 치고 확률 통계도 차고 넘쳐요. 거기서도 최근 기출문제 꽤나 많이 썼거든. 그래서 그 정도를 진득하게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라는 전제까지 깔리면 6월달이나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시험지가 나와도 무조건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좀 흥분하지 말고 진득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확률 통계 마지막 복병은 통계가 있거든. 이 통계는 이 번개불에 튀기듯이 일단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이산항률면서 처음부터 통계 추천 끝까지 거의 한 줄기처럼 그냥 고구마처럼 일단 다 연결돼 있거든. 그 초반에 이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일단 고하고 백하고 고하고 백하고 이러다 보면 이해가 되는 과목이니까 시간 투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 네가 지금 런을 하기로 해서 런을 했어.
그럼 최선의 선택을 생각하고 밀고 가야 되는데 초반에 뭔가 우야무야하면서 맨날 이제 요즘에 애들이 찾는 거는 뭔가 일단은 컴팩트하게 끝날 수, 그 인생도 컴팩트하게 끝날 수가 있어.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시간이 당연히 쓰이는 과목이고 당연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야. 이거는 뭐 이제 고1 수학도 마찬가지고 너네는 뭐 수학1도 마찬가지고 수학2도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확률통계 기하 다 마찬가지야. 각각의 과목이 다 성격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시간 투자와 그 다음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확률통계 쉽다라고 하면서 넘어왔는데 해보니까 안 쉽다라는 것은 공부를 했을 경우에 쉽게 느껴지는 거고 안 하면 당연히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어쨌거나 본인의 선택이니까 런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진득하게 지금 7월하고 8월이야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일단 진행하시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요즘 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나는 확률 통계랑 결이 안 맞나 봐 하면 너는 빨리 입시를 끝내야 돼. 왜? 내후년 되면 애불연 통통이에요. 확률 통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거나 본인 상황에 일단 맞춰서 일단 선택하시고 자, 런을 제가 종용하는 게 아니고 했으면 초반이 조금 힘들고 통계 쪽 가서 조금 힘들 수가 있고 중간중간 헷갈리는 부분 당연히 일단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건 미적분도 마찬가지 아니야? 기하도 마찬가지 아니야?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게 확률통계 시험지가 쉽다고 과목 자체가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 정도를 말씀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요즘에 제가 좀 바빠요. 그래서 진짜 할 일이 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수분감을 다시 찍고 있거든. 이건 스포기는데 수분감을 다시 찍고 있어. 그래서 이제 수분감 관련해서 지금 뭐 너네 과목으로서는 수학1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2가 있고 개정된 과정으로는 대수라는 과목과 미적분이라는 과정이 아이덴티컬하게 똑같거든. 그래서 뭐 제 입장에 사실 수분감을 오래 안 찍고 내년에 일단 찍어서 개정 때 빵 하고 일단 내두세는데 그냥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찍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바빠. 그래서 바쁜데 요즘에 애들 뭐 이제 킬링 캠프 시즌이 나왔잖아. 거기부터 출발하자. 킬캠이 나왔어. 어렵대. 근데 나도 그 촬영을 했잖아. 그 내가 시험지를 일단 구성을 하고 그 문제를 뿜빠뿌 조절하고 난이도 조절하고 그 나름 난이도 평가를 뭐 이 시험지는 뭐 중이다. 이건 중상이다. 중상이 또 어떠니까 난이도가 중상인데 나는 중상을 입었대. 뭐 그것도 할 말은 없어.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키니캠프 시즌 1이 어려운 거는 맞지만 과도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 6월달 시험이 너무 쉬웠다 보니까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얘기하잖아. 난 너네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 6월달 시험하고 거의 유사하게 난이도 구성해서 가면 너네 당연히 만족도도 조금 있을 건데 이 결론적으로 제가 강사 생활 오래 하면서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 애들의 그 구미를 맞춰주는 것도 당연히 일단 중요해. 왜? 어차피 일단 그 공부하는 그 추진력을 일단 좀 줘야 되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안 되더라고. 아니 그렇다고 내가 맨날 뭐 밀쳐내지만 않잖아. 이게 어려운 건 맞지만 그 정도로 과도하게 어렵진 않다. 라고 하는데 분명히 또 이제 이게 뭐 내년 얘기를 하면 시즌1하고 시즌2에 썼던 문제를 내가 당연히 드릴 7에 일단은 구성해서 넣겠지. 내년 가면 또 드릴 가서는 또 쉽다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올해 약간 좀 충격받았던 거는 작년 킬링 캠프 시즌1하고 시즌2도 올해 거랑 만만치 않게 어려웠어요. 만만치 않게 어려웠어. 근데 이걸 드릴에 넣어놓으니까 쉽대. 나 진짜 너무 놀랬거든. 근데 이게 왜 쉽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수학이를 예를 들면 첫 단위 지수로 그지. 작년 킬링 캠프의 지수로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쉽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나 쉽지 않나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삼각함수 약간 좀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수열 가서 약간 좀 어려운데 뭐 이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게 엔젤을 푸는 거랑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건 좀 다르잖아. 타임어택이 있고 없고 그리고 이 문제가 조화롭게 구성이 됐을 때 단원별로 배치됐을 때랑 시험지로 배치될 때 당연히 일단 느낌이 다르니까 뭐 이게 킬캠에서는 어렵고 드리엔 쉽다 뭐 이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번에 킬링캠 시즌1은 그렇게 과하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예전에는 실물리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실물리엘가 뭐냐면은 실무를 쭉 풀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실무 말고 뭐 시중에 아닌 거 풀면서 이건 평가원스러워. 이건 평가원스럽지 않아. 근데 그 얘기가 쑥 들어갔거든. 왜? 평가원스럽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평가원스럽지 않아졌어. 평가원스럽지 않은 게 무엇이고 평가원스러운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일단 뭐도 아닌데 이게
예전엔 나름의 이제 그래도 이제 특징과 경향을 가지고 일단 문제를 내다가 요즘에는 그냥 스미마센 스미마센 다이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냥 아무거나 툭툭 던져. 그럼 우리 아무거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평건스럽다는 말이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원래 항상 풍선하냐? 하나를 누르면 하나가 올라가지. 요즘에는 아주 조류가 하나 나왔어요. 기조무새. 자꾸 이건 기조에 안 맞대. 내가 이 기조라는 단어를 아니 무슨 뭐 논문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조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왜 수능 시험에서 기조까지 내가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기조무새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스로 기조와 경향을 논하는데 이 기조와 경향은 출제하는 사람도 모를 수 있어. 왜 한 명이 내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여러 집단이 일단 낼 거잖아. 그럼 가서도 열띤 토론이 있을 거야. 열띤 토론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할까? 우리는 이렇게 할까? 아, 물론 이들의 나름의 방향성은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 기조와 경향을 아무도 일단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애들이 얘기하던 평건스럽다, 평건스럽지 않다랑 최근 기조의 경향에 맞다, 안 맞다는 약간 좀 이제 느낌 비슷한 그냥 다른 종족인 것 같아. 근데 뭐 기조무새 말들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어차피 수능 시험에서 빵어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내가 그래도 한 가지 약속은 할게. 이게 뭐 난이도가 어렵대. 그래서 막 이제 풀다가 이제 막 힘들고 막 찍고 싶고 막 이제 풀면서 엔지화 시키자. 나는 그건 진짜 안 좋은 습관을 생각하거든. 풀면서 아 엔제처럼 풀자. 하지마. 일단 그래도 어떤 점수가 나오든 앞자리가 6이건 7이건 8이건 일단 기분 나쁜 걸 알겠어. 왜? 너는 일단 9x가 나와야지 기분이 좋잖아. 어떤 시험이건. 근데 뭐 이제 8x나 7x나 6x가 날 가능성이 일단 높지. 기분이 당연히 나빠. 그리고 불쾌해. 갑자기 일단 다 찍고 싶어. 그냥 둬. 그리고 나서 일단은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서 나중에 엔지화 시키는 거지. 처음부터 뭐 요즘에 킬링급 시즌 어렵다고 하니까 엔지화 시킬 거야. 이거는 좀 안 좋은 태도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웰빙과 안녕과 딥슬을 위해서 제가 시즌2는 약속을 할게요. 난이도 조금 낮출게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 6월달 조금 쉬웠지. 9월달에 확 어려운데 내가 또 시즌2 좀 쉽게 내면 그럼 너네 시즌1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어쨌거나 난이도는 뭐 이제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즌2는 제가 조금 쉽게 낼 걸 약속하면서 아무튼 회차는 내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시즌1을 진짜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다 만들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일단 뭐 내부에서 우리도 일단 검토 중을 하고 난이도 일단 낮추기로 했어. 회차는 조절될 수 있다는 걸 일단 미리 좀 말씀드리고 자 어쨌거나 고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일 뭐 촬영 나오고 뭐 공부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수험생으로 사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뼈저리게 일단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어제 오늘 일단 뭐 일과를 좀 말씀드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아무튼 뭐 이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일단 촬영 와가지고 어제는 좀 특이하게 촬영이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가니까 2시 반이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촬영하면 약간 사람이 흥분 상태에 빠져가지고 잠이 안 와. 그래서 집에 가서 일단 이제 또 뭐 먹어야 되잖아. 그 촬영 중간에 어떤 것도 못 먹어요. 아니 뭐 또 트림하면 안 돼. 뭐 트림이 들어가진 않겠지. 그냥 아무튼 그래서 안 먹어. 그래서 이제 밥을 조금 먹고 밥 먹으니까 또 갑자기 힘이 솟더라고. 이게 약간 사람이 어디를 넘어가면 이제 약간 힘이 솟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촬영할 거 조금 보고 있고 막 이제 그러다가 아무튼 힘겹게 일단 잠이 들고 한 6시간 자고 또다시 나고 촬영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제 너네한테 좀 공감을 해주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학만 공부하는데 뭐 나는 뭐 대학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괜히 이거 킬캠 시즌 괜히 이제 내 욕심에 조금 어렵게 내가지고 너네한테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 기조무새들이 갑자기 요즘에 뭐 러브버그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생긴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 드는데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시즌2는 이거보다 조금 너네 이제 좀 이제 기분이 약간 좋고 애퍼블하게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 아무튼 이제 그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날씨가 존나 더워요. 지금 이게 할 말이 없을 때 아까 나오는데 숨이 확 막히더라고. 그 집에 로비에 나가는데 사우나 냄새가 나더라고.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더워. 그러니까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거 저는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계속 끝까지 하시고 그럼 이제 마무리를 일단 할 건데
지금 9월달 시험까지 약 60일이 남았어. 그러니까 60일 정도면 제가 이제 풀스피드로 달려서 이제 촬영을 하면 유런 세 과목을 다 찍을 수가 있거든. 세 과목 때 네 과목이지.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유런 새로 찍을 때 풀스피드로 제가 60일 찍으니까 네 과목이 끝나더라고. 수학이라고 수학2랑 미적분하고 확통해서 다 찍었잖아.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너무 긴 시간이야. 정말 많은 시간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어.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촬영할 때 항상 풀스피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라서 거의 그냥 끝까지 일단 하거든. 근데 이 60일을 떠올려 보면 작년에도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촬영 시작했으니까 거의 뭐 12월 초였나? 그때 출발해. 저희 그때 했나요? 11월 말인가? 아무튼 12일에서 나는 그때 1월 말쯤에 끝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나는 그 시간 되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살면서 이제 수험생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게 며칠 전에 돌아갈까? 라는 생각 꽤 하는데 난 너무 싫어. 내가 했던 그 촬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싫어. 너는 공부하면서 항상 그 생각해야 돼.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그 나중 가서 후회할 필요 없어. 이미 네가 한 공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단 다시 하냐? 그럼 이제 하루하루 소중하게 일단 생각하시고 60일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일단 시험이 만약에 6월달처럼 그냥 이런 쪼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기회긴 하지만 남들이 쉽다고 해서 너도 쉬울 거라는 착각은 조금 금지라는 거 당연히 일단 공감하시겠죠? 오히려 이게 표준 점수 싸움이고 퍼센트 싸움이고 등급 싸움이기 때문에 시험이 쉬워지면 실력이 살짝 본인보다 조금 부족한 친구가 정말 운 좋게 있다는 더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더 무서운 게임이 될 수도 있어. 뭐 오징어 게임도 또다시 일단 나왔는데 약간 이제 그런 게임이 일단 뭐 상관이 없는 게임인데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가 그냥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거든.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은 매일 조금씩 시간 할애를 해서 그래도 일단 계속 하고 있어야지만이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어차피 일단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속도보다 빠진 속도가 빠지면 뭔 소리야? 빠진 속도가 더 빠르면 이건 그냥 나중 가서 남는 게 없는 거잖아. 넣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잘 집중해서 많은 양을 소화하되 모든 과목 매일 공부하길 바라고, 뭐 마지막으로 수학 관련해서는 내가 과연 지금까지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했나? 이건 체크도 좀 필요하죠. 자, 유런. 제가 올해 진짜 열심히 찍어놨어. 그리고 거의 다룰 수 있는 모든 소재를 일단 다 다뤄놨거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스스로 일단 또 기조를 따지는 거야.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진짜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거의 전 범위를 일단 커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일말의 가능성이라 했으면 그래도 언급은 하고 내가 주제까지 나누는 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내 주제를 잘 나누는 것 같은 게 지금 수분간 다시 찍으면서 일단 보니까 다 필요한 얘기들이야. 그래서 일단 이건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수분간 기출문제 당연히 일단 풀어야 되고, 드릴 뭐 이번에 드릴 6이 또 쉽다고 하는데 또 후반부가 또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원래 모든 책은 앞부분만 풀잖아. 됐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캐니캠프 시즌 1에서 뭐 찢겼겠지만 괜찮습니다. 시즌2에서 치료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EBS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고,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고, 딸려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유사하게 일단 출제하는 문제 많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열심히 일단은 할 거 일단 다 해서 준비하시고, 그러면 지금 또 아까 밖에 날씨 보니까 아까는 또 졸라 덥다가 또 막 번개가 지금 난리가 나더라고. 아무튼 더운 여름에 고생 많으시고, 저도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나는 너네 이미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해서 9월달 해석강의서 다시 보고 시험 잘 보고, 9월달 시험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흥분할 거 없어. 9월달 시험 조금 어려웠어. 흥분하지 마. 수능 가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9월달 시험 6월달보다 더 쉬울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몰라. 아무튼 9월은 그냥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시고, 수능 가서 잘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끝까지 일단 긴장 놓지 말자는 거. 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자, 나중에 봅시다.